안녕하세요 여러분, 쭈나오빠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마음에 드는 한국 오빠가 있나요? 혹시 그 오빠와 친해지고 싶나요? 그렇다면 그 오빠한테 리그 오브 레전드 얘기를 해보세요. 장난치는 게 아니고 너도 리그 오브 레전드 좋아해? 라고 말하면서 기뻐할 거예요. 한국 남자의 80%는 리그 오브 레전드를 플레이하거나 최소한 플레이 해봤던 사람이에요. 이건 과장이 아니고 실제로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나온 수치예요. 물론 엄청 많은 사람에게 물어본 게 아니고 공식력이 있는 투표도 아니지만 제가 살면서 본 경험에 따르면 오히려 80%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이쯤 되면 여러분은 이 사람이 지금 뭐라는 거지? 그래서 그게 뭔데? 저는 그런 거에 관심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텐데 제가 최대한 간단히 설명드려 볼게요. 리그 오브 레전드는 한국에서 유명한 온라인 게임이에요. 이름이 조금 길어서 한국에선 보통 롤이라고 줄여 부르는 편이에요. 저도 이제부턴 롤이라고 줄여 부를게요. 롤은 5대5로 사람끼리 팀을 구성해서 싸우는 게임인데 각자 캐릭터 하나씩을 골라서 플레이하고 적팀의 건물을 먼저 부수는 쪽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되게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사실 이 게임은 참 복잡한 게임이에요. 온라인 게임이라서 업데이트도 자주 하고 패치도 자주 하고 새로운 캐릭터도 주기적으로 나오고 새로운 아이템도 나오고 전략도 있고 저는 롤을 좋아해서 롤에 대한 강의를 4시간 또 넘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려서 이 팟캐스트를 안 듣겠죠? 롤이 뭔지는 이쯤에서 넘어가고 한국에서 롤이 어떻게 유명해졌는지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제가 아마 롤을 처음 시작했던 게 중학교 2학년 때였을 거예요. 제가 중학생일 때는 보통 총을 쏘는 FPS 게임 서든 어택이 유명했었고 또 RPG 게임 메이플 스토리나 던전 앤 파이터 같은 게임이 유명했었어요. 다 한국 게임이라서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아무튼 어느 날 인터넷을 보고 있었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미국 게임이 정말 재밌다는 글을 봤어요. 미국 서버에서 플레이하는 한국 사람도 많고 곧 한국 서버가 열릴 거라고 했었어요. 그렇게 몇 개월 뒤에 실제로 롤이 한국에서 출시했는데 이미 학교에서 플레이하고 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중학생들은 게임 참 좋아하죠. 주변에서 재밌다 재밌다 하니까 저도 궁금해서 PC방에 가서 처음 해봤어요. 그런데 게임이 너무 어려웠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캐릭터가 너무 많고 근데 캐릭터마다 스킬이 5개씩 있고 아이템은 어떻고 배우고 외워야 할 게 너무 많았어요. 만약 지금 같았으면 절대 플레이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게임을 즐기려고 하는 거지 왜 공부를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뭐 사실 그냥 늙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때는 젊으니까 새로운 것도 어려운 것도 잘 받아들였죠. 지금은 늙어서 제가 알고 있던 거 잘 하는 거 밖에 안 해요. 그리고 그렇게 1년쯤 지나니까 이 게임이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엄청 유명해졌어요. 처음에는 하기 싫다고 하던 친구들도 1년 정도 지나니까 다 플레이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때 롤을 안 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대화에 끼기 힘들었어요. 어린 중학생들끼리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정치?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걸 얘기하진 않겠죠. 그냥 게임 얘기나 축구 얘기를 했죠. 어디를 가도 누구랑 얘기해도 롤 얘기를 했었으니까 롤을 해야 대화에 낄 수 있었고 쉽게 새로운 친구들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국엔 PC방이 있죠. 그땐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PC방에 가서 같이 게임을 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롤이 나오기 이전에는 서든어택,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피파 같은 여러 인기 있는 게임이 많아서 보통 한 게임을 즐기는 애들끼리 같이 PC방에 갔었어요. 그런데 롤이 너무 유명해져서 모두가 롤을 하니까 롤을 안 하던 친구들도 같이 놀려고 롤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니요, 롤을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심지어 롤은 5대5 팀 게임이라서 친구들끼리 같이 하기도 정말 좋아요. PC방에서 5명이서 같이 팀 플레이를 하면 진짜 스포츠를 하는 것 같고 재미있어요. 이때까진 한국에서 롤은 어떻게 유명해졌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는 이게 아니죠. 한국의 롤은 그냥 게임이 아니다 죠. 그럼 여러분은 한국에서의 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엔 한국에서의 롤은 문화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롤은 한국의 문화에 기여한 부분이 많아요. 물론 좋은 기여도 있고 안 좋은 기여도 있죠. 일단은 좋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어요. 한국 문화에 좋은 기여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아시면 좋은 e스포츠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e스포츠는 일렉트로닉 스포츠라는 뜻이에요. 사실상 게임 대회라는 뜻이에요. 한국에선 이 e스포츠가 매우 크고 잘 나가요. 보통 다른 국가에서 유명한 스포츠가 뭐가 있죠? 축구, 농구, 야구 정도가 있겠죠. 그런데 한국에선 e스포츠가 축구, 농구, 야구만큼 규모가 커요. e스포츠가 한국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한국은 얼리 어답터이기 때문이에요. 아마 옛날부터 한국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한국에선 롤 이전에도 매우 유명한 게임이 하나 있어요. 바로 스타크래프트예요. 1990년 후반에 한국에서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같이 들어온 게임이에요.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게임인데 한국인들이 스타크래프트를 너무 잘해서 외국에선 한국 사람들은 모두 게임을 잘한다는 이미지와 밈들이 만들어졌었어요. 미국 기준 새벽 4시에 플레이하는 이상한 영어를 쓰는 한국인들을 조심하라 같은 밈이 있었거든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GOSU, 고수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텐데 이건 사실 한국어예요. 고수는 한국어로 무언가를 엄청 잘하는 사람, 마스터 같은 뜻이죠. 아무튼 이 스타크래프트가 한국에서 엄청 유명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스타크래프트를 플레이하고 좋아해져서 대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1998년부터 스타크래프트 공식 대회를 열기 시작했고 10년이 넘게 지속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쉽게도 스타크래프트 리그가 사라졌어요. 왜냐면 몇몇 선수가 돈을 받고 일부러 져주는 승부 조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리그가 죽어가고 있을 때 한국에서 롤이 등장을 하고 유명해졌죠. 타이밍 좋게 롤이 스타크래프트를 대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롤이 그 전까지 인기 있었던 스타크래프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어요. 스타크래프트와 똑같이 게임이 인기를 얻으니까 롤 경기, 롤 리그를 사람들이 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 리그 LCK가 출범했고 그때부터 한국에서도 롤 프로게이머와 팀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말 놀랍게도 한국에 롤이 출시하고 1년 만에 가장 큰 국제전인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했어요. 1년 전엔 서버도 없던 국가에서 1년 만에 준우승하는 팀이 나왔으니까 한국의 롤 팬들도 외국의 롤 팬들도 모두 놀랐어요. 그렇게 전 세계에 한국이라는 존재를 알리기 시작했고 바로 그 내년인 2013년엔 우승을 차지했어요. 그 뒤로도 2014, 2015, 2016, 2017년까지 한국 팀들이 계속
연속으로 우승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한국은 게임을 정말 잘하는 국가이고 e스포츠가 잘 발전된 국가라는 좋은 이미지가 생겼어요. 그 뒤로는 중국 팀의 수준도 향상해서 중국 리그와 한국 리그가 롤 리그에서 가장 큰 영향력 있는 리그가 됐죠. 그리고 이 롤 리그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페이커라는 인물도 나왔어요. 아마 롤이나 게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페이커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들어봤을 것 같아요. 페이커는 2013년에 데뷔한 베테랑 프로게이머인데요. 페이커는 축구로 치면 메시나 호날두 정도의 커리어가 있어요. 월드 챔피언십 우승을 4번이나 했죠. 페이커는 전세계의 롤 게이머들의 아이돌이에요. 게임은 당연히 잘하고 인성도 좋아요. 기부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해서 정말 많은 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한국이 e스포츠 강국의 이미지, 페이커의 나라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고 롤은 한국 문화에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됐어요. 좋은 영향만 계속 말하면 심심하죠. 이번엔 롤이 한국의 문화에 끼친 안 좋은 영향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롤은 톡식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원래 롤이 출시하기 이전까지의 인터넷 문화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롤이 출시하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이전에 롤은 5대5로 싸우는 팀플레이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팀플레이는 원래 잘 풀리면 도파민이 나올 정도로 재미있지만 안 풀리면 재미가 없는 걸 넘어서 짜증이 나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처음 보는 사람들과 같이 케이크를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은 빵을 정말 잘 구웠고 한 친구는 크림을 괜찮게 만들고 한 친구는 데코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김치를 가져와서 케이크 위에 올리고는 과일이 없어서 대신에 김치를 올렸어 라고 하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저였다면 화가 나서 얼굴이 토마토처럼 될걸요? 롤이란 게임이 이런 게임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 5명을 모아놓고 팀플레이를 시키면 당연히 좋게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겠죠. 처음엔 너 왜 이렇게 만들었어? 같이 착하게 묻다가 이런 케이크를 1000번, 10,000번씩 만들다 보면 야, 너 이 개땡땡 케이크를 왜 이따구로 만들었냐? 너네 엄마는 이런 케이크 해주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게 사람이 변하는 거죠. 특히 사람의 얼굴을 서로 볼 수 없는 온라인이니까 더 그런 거예요. 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의 문화를 롤처럼 아주 톡식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롤은 긍정적인 문화도 가져왔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문화도 가져왔어요. 이때까지는 한국에서의 롤이 가진 의미, 롤이 한국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살짝 사담을 해보고 싶어요. 저도 롤 참 좋아하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가장 열심히 했었어요. 롤엔 랭크라고 자신의 실력에 따른 등급이 있어요. 저는 롤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플래티넘을 땄어요. 그때 기준으로 플래티넘은 상위 4%인가? 그랬고 그 다음 년엔 다이아몬드를 달성했어요. 그때 다이아몬드는 상위 0.8%의 실력이었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 때 반 친구들이 롤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냐고 다이아몬드가 너무 부럽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뭐 다 옛 추억이에요. 지금은 늙어서 그렇게 못해요. 요즘 애들은 젊고 유튜브에 이런저런 자료들이 많아서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2017년 정도부터는 열심히는 안하고 주로 대회를 챙겨봤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경기가 있는데 아마 2013년인가 2014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1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그때 아마 결승전에 대만팀과 한국팀이 올라갔을 거예요. 경기가 잘 풀려서 한국팀이 싸움을 크게 이겼어요.
그래서 주최 측에서 한국 팀에 음성을 내보냈는데 그게 막 욕을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여러분도 알만한 욕이라서 여러분도 들으면 놀라셨을 거예요. 뭐 씨땡, 개땡땡, 다 죽여버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심지어 한 선수는 너무 신나서 북한 욕을 쓰더라고요. 이런 음성이 라이브로 나왔는데 당연히 외국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 뭐라는 거지? 그냥 즐거운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그 경기를 보던 한국인들은 놀라서 공식 경기에서 이래도 되나? 하면서 봤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싶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사실 저는 e스포츠 얘기가 하고 싶어서 이번 에피소드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빅 이벤트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이 있거든요. 한국팀과 중국팀이 결승전에서 맞붙는데 너무 두근두근해요. 다들 한국팀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한국의 롤은 그냥 게임이 아니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롤이라는 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한국에서의 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또 준호아빠의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